들이 자, 회사를 운영을 한다? 자,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은 뭐라고 하면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았어요? 네. 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주식 보유자가 있고 경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 이분들이. 그래서 경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사람 해임을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안건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회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개인들 입장에서 봅시다. 개인 입장에 볼 때 은행에서 빌린 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돈만 가지고 삽니까?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받지 않아요? 네. 맞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사도 어때요? 회사도 내 돈만 가지고 하나요? 회사 돈만 가지고 하나? 우리도 땅 잡을 때 이 땅 저 땅 이 땅 잡을 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잡아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그쵸? 대출이니까 뭐든지 어떻습니까? 내 돈이 있고 네 돈이 있다. 내 돈과 네 돈을 해서 어떻습니까? 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을. 맞죠? 근데 어떻습니까? 네 돈은 어떻습니까? 네 돈이 1억이었죠? 예를 들어서 내 돈도 만약에 1억이었어. 그쵸? 근데 1년 동안 일을 했더니 수익이 발생을 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되냐면 1억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총 몇 억이 되냐면 1억과 네 돈과 내 돈과 또 수익을 낸 1억이 얼마가 됩니까? 3억 원이 되죠? 3억 원이 되죠? 그러면은 네 돈을 할 때 1억에 대한 이자를 1,000만 원을 줬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빼고 나면 어떻습니까? 2억 9천이 되죠? 2억 9천이 되죠? 그러면 어떠냐? 내 돈이 1억에서 얼마나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9천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어요? 90%가 늘어난 거죠? 자, 1년 수익률이 어때요? 90%가 됐어요. 대박이죠? 응? 1% 3%에 비하면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주가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원초적인 1억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어. 1억만큼. 근데 1년 후에 회사 수익이 1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주가는 만약에 5천 원짜리 주식이었다라고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이 된다. 10,000원짜리 주식이 된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차피 네 돈을 이자 다 갖고 나서 내 돈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내 자산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말하고 하면 주가가 늘어났다. 주가가 가격이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주가가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이 된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장부상 가치에서 흘러가는 주가가 있고, 뭐가 있냐면 시장가에 의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래에 의해서. 지금 1억은 늘어났지만, 자 보니까 이 회사가, 1년에 수익률이 어때요? 90%야. 1년에.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90%씩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박이다 보니까 그걸 예측한 사람들은 주식을 사 모을 거야, 안 모아? 사 모으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지금 일단 장부상 주가는 10,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10,000원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30,000원에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 가치가 반영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벤처회사라든지 여러분들 보면은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제약회사들 특히 같은 경우 기대심리를 많이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제약회사.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을 했다. 그럼 신약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해가지고 시중에 판매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때까지는 매출액이 안 늘어나요. 근데 하지만 이게 판매가 만약에 된다. 신약 개발을 해서 이 주름살이 제거가 되고 한층 어떻습니까? 젊어져.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다 실험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젊음이 유지가 되는 거야. 먹을수록 젊어져. 그리고 주름이 다 개선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살려고 하는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요. 만약에 시장에 시판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사면은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야 신약 개발했다 이러면은 대거 이 제약 주식을 막 사들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해서 그거를 막 사들인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살려가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주식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주식 투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다 이거요.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를 쭉 이게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현금이 많은 회사인지 부동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나와 있다.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막 1,000억이 있어. 1,000억이 있는 회사야. 근데 시장이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아서 어떻게 돼?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어. 그쵸? 예를 들어서 5만 원 하던 주식이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응? 그러니까 장부상 아까 비교해보니까 2만 원 정도야. 장부상 주가는 또 해보니까 두들겨보니까 2만 원짜리 주식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얼마야?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장부가보다 이하로 거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업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요즘에 여러분 그 중공업 쪽에 있잖아. 조선이 요즘에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조선 주식을 보면 거의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장부상 2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00원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회사는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장부상 2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 닫아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장부상 2만 원이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혹시나 닫으면 어떡할까? 응? 근데 이 장부가보다는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긴 하지만은 혹시나 9,000원, 8,000원이라 한다고 문 닫으면 이것도 못 구하니까 문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시적으로 뜯어보면 보니까 2만 원짜리가 너무 싸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가 얼마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맞죠? 네. 자, 그럼 뭐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기를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동력을 뭐냐?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A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구책을 세워서 회사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회사는 문을 닫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반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등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저평가 될 때 사고 묻어나가. 여러분들이. 그냥 없다고 생각해놓고 묻어놔야 돼요. 땅 투자하듯이. 여러분들이. 자, 물론 1만 원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죠. 그죠?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싸다고 해서 샀더니 지하 1층이야. 지하 1층 왔더니 요놈에게 나중에 지하 7층까지 가버리네. 그러니까 공포심리를 맞으면 자극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나오냐. 야, 문 닫는다. 그때가 가장 공포심을 유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가면 다 끝나버리니까 다 털고 나가자. 다 털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거침없이 올라가는 거야. 개인들 쫙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치고 올라가. 부분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 있잖아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엔 개인 돈을 갖다가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손해봐야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돈을 벌죠. 결국에는 누구 돈 빼먹겠어? 잘 생각해봐요. 개인 돈을 빼먹어야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냅두잖아요. 얘 소를 계속 풀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한다. 계속 팔 때까지. 안 팔아? 한번 더 떨어뜨릴게. 한번 겁먹어봐라. 한번 떨어뜨리니까 옳구나 이거.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다 그래도 안 듣네? 그래. 다음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떨어뜨려. 확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제 쇼크사에 내리는 상태야 이제는. 응?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이 주식은 그냥 문 닫겠다. 그때 개인들이 마지막 그 끈을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로 예를 들어서 50%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 빨아들이고 나중에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쫙 풀고 나서 다 빨아들인 다음에 싸게 빨아들인 다음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는 가격을 왜냐면 이미 다 샀잖아, 그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이미 다 빨아들여서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죠? 빨아들인 상태 그때부터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사에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앞으로 매출액이 증대가 될 거고 이 회사가 좋은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막 발생하니까 어떻게 냐 그때 또 개인들 달려붙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쭉 올려주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또 기관들은 그때 또 살그머니 팔기 시작하죠. 개인들은 그때는 계속 올라갈 때 정상을 찍을 때 끝까지 찍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은 저평가가 돼 있다. 앞으로는 계속 올라간다 이러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개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속 움직이면서 그때는 왜 그런 기사를 써야 되냐?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기사를 계속 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려주고 나서 다 턴 다음에 뭡니까? 다 이미 다 털었어요. 턴 다음에 어떠니까 갑자기 여기서 어려워진다 또. 아니 엊그제 어디까지만 좋다 갑자기 오늘 어려워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은 또 팔기 시작. 맨날 개인들은 물리고 기관들은 여기서 팔고 이미 나오고 또 반대로 역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있는 꾼들이나 성공을 하지, 이런 거를 꾼들이나 성공하지,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90% 정도는 거의 다 어떻습니까? 돈을 뺏기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다. 알겠어요? 네. 알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꾼이 아니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갑 속에 있는 돈점까지 다 털어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선수가 아니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어떻습니까? 그거를 조직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털릴 수가 없어요. 분들이. 예? 안 털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도 보면은 어때요? 자, 주식도 있고 지금 토지가 있는데 주식도 보면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죠? 네. 100만원짜리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있죠? 네. 그렇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싼 거 있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평당 10만원짜리도 있고 평당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 심지어 1억 얼마짜리도 있고 다, 그러니까 가격별로 다 있잖아. 근데 가격이 존재한다. 그분들이. 자, 평당 1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짜리다. 주식이 만원짜리 주식이 있고 땅도 만원짜리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땅이 만원짜리 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세에 만원짜리 땅이면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떤 땅인가를. 그냥 저기 어디입니까? 지방에 어디 그 꼴짝이 임야도 10,000원은 넘어요 요즘에. 어? 여러분들 그런 땅을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갈 거냐 이분들이. 네? 그거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10,000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을 거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은 10,000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 이것도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주식도 100만원짜리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자 100만원짜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재무제표 다 보면은 다 거기에 이 회사에 보면은 돈이 많이 있어요.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벌써 10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이나 이 회사가 금방 문을 닫겠어요, 안 닫겠어요? 안 닫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안 닫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업황이 잠깐 안 좋아서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뭐로 반영하냐면 실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실적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잠깐은 어떤 미래가치 중요한 뭐 이슈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반영하게 돼 있다. 실적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원 정도가 105만원 정도 되죠. 105만원 정도 되는데 160만원 갔다가 10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계속 순이익률이 7, 8% 정도 내는 회사입니다. 7, 8% 정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수익이 단기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이 내 돈이 늘어나 안 늘어나? 내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 내 돈은 바로 주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가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돈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팔기 만만한 주식이란 말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돈 빨아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돈 털기가 좋잖아. 주당 100만원씩 하니까 몇 주만 팔아도 몇천원씩 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1차 타깃이 되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을 내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주가는 뭐에 반영이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이유는 가격을 황금화시키기 좋기 때문에. 분들이. 팔아 제끼는데 근데 실제로 내부 가치는 어때요? 나쁘진 않아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엔 실적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결국에 지금 당분간은 팔지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지금 조만간에? 안 닫죠. 돈이 있어요. 이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돌파구를 찾아낸다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당분간은 사람들이 이게 외국인들이 팔아서 가격은 조정을 받지만 결국에는 실적으로 수렴한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측이 된다 안 된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분들이.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100만 원짜리 주식이라는 회사는 만 원짜리 주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싼 주식들 있잖아.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 이런 주식 개인들이 아주 이용을 잘합니다. 많이 사요. 왜 그러냐면 싸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바람에 잘 날려 안 날려? 외풍에 잘 날려 안 날려? 조금만 이슈 떠버리면 상한가 치고 조금만 이슈가 안 들면 하한가 치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이게 1%, 2% 손이 안 차요. 1%, 2%가 손이 안 차는 하루에. 삼성전 주식은 기껏 올라가봐야 많이 올라갔다면 1%고 박수 쳐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 1%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0원짜리, 만원, 100원짜리 주식 이런 주식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주식들은 하루에도 막 30%씩 올라가니까 잘 치면은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쪽박 차죠. 샷다운 딱 내려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런 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런 싼 주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회사들은 보면은 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을 내부를 뜯어놓고 보면은 현금이 바닥인 상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슈만 가지고 있어. 이슈만 가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슈에 수렴하고 나중에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다. 결국에는 순간 갑자기 셧다운 닫을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생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이 있듯이 땅도 뭡니까? 싼 땅이 있고 뭐가 있어요? 비싼 땅이 있죠. 비싼 땅이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싼 땅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자 이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싼 땅 여러분들 어디 가서 10,000평, 20,000평짜리 싼 땅을 샀어 분들이. 근데 그 싼 땅이 어떻습니까? 그게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방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으니까 만 원인 거야, 땅 자체가. 그러나, 자, 땅값이 지금 100만 원이야. 자,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대한 값어치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할 재료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호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천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지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호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 투자하듯이 땅도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 올해 당대에 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후대에 혹시나 그때 가서 진짜 대박이 나서 여러분들 진짜 예를 들어서 여기 적경선을 군사분계선 옆에 있는 땅을 산다든지 진짜 그런 땅을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박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시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배팅하듯이 던져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투자의 대안으로 쓴다는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러면 투자라는 관점은 뭐냐면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비싸더라도 예측만 가능하면 거의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100만 원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에 대한 값어치를 딱 보고 나서 지금까지 반영이 된 정보와 반영이 되지 않은 정보를 비교를 해서 앞으로 반영이 될 정보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땅을 100만 원 했을 때 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러면 은행에다가 묻어놔서 2% 은행 예금에다 묶어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은행 예금에 2% 묶어놔서 어떻습니까? 3년을 가지고 6%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떻습니까? 수익이 높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토지 투자 다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3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 미래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3년 후에. 전철이 착공이 될 것이냐, 완공이 될 것이냐. 3년 후에 고속도로 IC가 뚫릴 거냐, 뭐 사업단지가 들어올 거냐, 항만이 들어올 거냐, 공단이 들어올 거냐, 다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미래 가치니까.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 현재의 가치도 어떻습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현재 가치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좋아질 거. 똑같아요. 옛날에 평택 같은 경우도 100만 원짜리 땅이 수두룩 빽빽했었어요. 가격이 올라와서 1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100만 원일 때 어떤 사람은 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요 지금 그때 100만 원이었던 계획관리 지역이 400만 원 합니다. 평대. 평당 400만 원 하고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조차도 분들이. 예? 비싼 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여러분들 태양로 옛날에 올라갈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막 5천만 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다 기겁을 했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거 올라가겠냐, 더 끝이다 이거. 지금 얼마야? 4억, 5억이죠. 몇 번 올라갔죠? 또 안정적이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니, 안정적이면서 부분들이. 안정적이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미래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땅도 마찬가지. 아까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남의 돈 있고 이게 네 돈. 여기가 내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성장을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커진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땅을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대출이 누구 돈이야? 네 돈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내 돈이 있고, 그쵸? 땅값 치를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값이 2배가 올랐어. 이게 만원짜리,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하던 게 얼마 올라갔어요? 200만원 올라갔단 말이야. 200만원. 그러면 네 돈은 50만원이었고 내 돈은 50만원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100만원 올라갔으니까 얼마가 올라갔어? 이게 100에서 200 올라갔으니까 100만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평당. 그러면 50만원 내 돈에서 100만원을 취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간 거죠. 그쵸? 자산가치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남의 돈을 활용을 자각으로 해서 내 돈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 반대로 남의 돈을 활용을 잘못해가지고 내 돈 쪽박 차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예를 들어서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미수를 썼어. 신용.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있는데 1억 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1억을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2억 원어치 갖게 됐어. 그죠? 근데 2억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단기간에 50% 폭락했어요. 그럼 내 주식 2억에서 어떻습니까? 50% 폭락했으니까 얼마 남아? 1억밖에 안 남죠? 그럼 내 돈 1억이 다 날아간 거야. 신용을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 갖다 한마디만 쪽박을 찼다 하더니. 근데 주식은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쪽박 찰 확률이 있어요. 남의 돈 써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쪽박 찰 확률이 높은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특성은 옛날부터 있어요. 떨어질 줄은 모르고 올라갈 줄만 한다. 땅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좀 안 될 뿐이지. 일본들이. 그러나 다시 온기가 돌고 다시 발생을 하면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분들이. 주식은 어떻습니까? 원금까지 다 날아갈 수 있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자산이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묻어둘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주식에서 여러분 제가 비교한 것처럼 뭐냐면 자 주식을 어떻습니까? 아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여기 주식 수를 나누면은 주당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장부상 가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거 갖다가 장부상 가치다. 장부상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땅에서 보면은 이거 갖다가 우리는 공시지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시지가. 자, 어떤 데는 다 보니까 어떤 지역마다 틀린데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 있죠? 네. 매매가가 비싼 지역이 있고 공시지가 대비 어떻습니까? 별로 별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 있죠? 네. 이해가 돼요? 네.
10,000원짜리인데, 장부상으로 10,0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 10만원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 고평가가 돼 있긴 하지만,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기도 하죠? 맞잖아요. 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시적으로는 시장에서는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치를 그만큼 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이거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만원에 거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장부상 가치가 작은데 공시지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큰 게 있고 공시지가 대비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장부상 가치에 비해서 매매가가 엄청나게 비싸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 조정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매매가는 수시로 조정이 되죠? 수시로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땅에 대한 가격과 결정 이유는 장부상 가치 공시지가로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 대비 어떻습니까? 10배 심지어 20배 30배 더 비싼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떠냐면 공시지가보다 어떤 데는 낮은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냐면 주식도 장부가보다 이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주식도 어떻습니까? 장부상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새만금 있죠?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이 어디냐면 군산, 부안, 김제, 정읍, 익산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 지역에 있는 전담을 비교해보면 전담에 대한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공시지가 높지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자, 공시지가는 높지는 않은데 새만금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매매가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괴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왜냐면 거기 새만금 주변에 있는 논밭대기는 정부에서 생각을 할 때 아직까지는 뭘 생각하냐면 그냥 농사만 짓는 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만 짓는 효용성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장부상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를 그만큼 어떻게 된다?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적 서류에 의한 거는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 미리 반영하죠?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그런 공시지가에 의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반영하는 거는 새만금에 대한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매매가를 보게 되면 알겠어요? 자, 매매가와 공시지가의 괴리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성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이거를 이해를 해야 땅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고객들이 야 여기 공시지가 왜 이렇게 싸? 너네 사기치는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나 처음 알았던 얘기인데. 정말 수준 이하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 어떤 부분이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팩트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다 보니까 그럼 무한히 열려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느냐, 이게 무한대까지 반영이 되면은 공시지가 만원짜리가 100만원, 200만원에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얼마까지 통상적으로 3배 이상은 다 받고 있어요. 공시지가 대비 새만금이라고 하는 땅들은 3배 이상은 다 받고 있다. 그럼 왜 반영이 되냐면 미래가치가 반영이 돼서 매가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매가가 올라가도요, 정부에서 볼 때는 크게 그거를 먼저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 정부에서 반영하는 시점은 이미 건물이 다 올라와서 눈에 보일 때 가격을 올립니다. 그때 올리기 때문에 지금 그 매매가의 변동상이 공시지가의 반영률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이 좀 많이 있을 수는 있다. 이분들이. 하지만 괴리율이 또 많다라는 얘기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성장성이 높다 안 높다? 높아요. 높아.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돼. 항상 어떤 회사도 똑같은 회사도 어떤 회사가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폭등을 해 어느 순간. 요게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이게 가격이 이게 만원짜리가 10만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괴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체가 돼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딱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실적이 이렇게 그 회사 실적이 이렇게 가다가 실적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실적이 올라갑니다. 이건 회사 매출액이에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됐죠? 선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주가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분들이. 그러나 뜯어놓고 보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미리 반영을 했고 나중에 한 6개월 1년이 돼서부터 매출액이 이만큼 늘어나서 이 주가만큼 이 주당 수익을 맞춰주게 되는 이 부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주가와 어떤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에서 벌써 힌트를 딱 얻어야 돼. 야, 시장은 있잖아요. 정말로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정확해요, 여러분들. 시장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대다수의 의견이 수렴에 대해서 주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면 새마을금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공시지가보다도 괴리율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미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성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마을금을 개발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반영이 돼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개발이 되는 쪽으로 반영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어떤 사람 혹자는 새마을금 오래 걸려 대한데 이런 얘기 해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실적을 동반할 걸 예상한다. 그럼 뭐냐면 건물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격적인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새마을금은 어떻다? 확실하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기는 확실한 동네다. 이게 어디로? 시세로 검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